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쓴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친노 인사들의 반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인규를 정치검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팩트로 대응하기보다는 약간은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더 씌워서 이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인규 검사는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친노 인사들은 수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이런 거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 메신저, 그러니까 이인규죠, 메신저의 어떤 부도덕성 이런 걸 막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노무현 재단에서는 팩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팩트 대응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삐아제 시계 부분입니다. 노무현 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140만 달러 부분입니다. 권양숙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정상문 비서관의 그 특수활동비 적립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정상문 비서관이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해서 특수활동비를 모아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미 사과 표명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 두 개는 부인하는 거고, 뒤에 정상문 비서관 부분은 시인하는 것이고 이미 노 전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팩트 대응 세 가지.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시계, 삐아제 시계 부분을 한번 보죠. 이인규 중수부장 언급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자, 2006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46년생이죠. 9월생입니다. 지금 이제 DB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보면 9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에 회갑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그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2006년 9월이 회갑입니다. 그때 박연차 회장이 이 삐아제 시계 한 세트, 두 개죠. 이거를 노건평 씨 부인,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따지면 형수한테 줬고, 이걸 노건평의 처가 1년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했고, 그걸 또 권양숙 여사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2009년 4월 30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때까지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니, 회갑 선물로 줬는데, 그런데 회갑 때 전달 안 하고 그냥 1년 5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퇴임 후에 줬다. 그런데 또 그걸 권양숙 여사가 남편한테 남편 회갑 선물인데 얘기도 안 하고 또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인규 부장의 회고록을 보면 이미 이런 사실, 회갑 선물로 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2007년 초에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당신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노건평 씨하고 박연차 회장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실토를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노무현 재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 이 조사 기록에 노건평 씨 진술하고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각 선물로 줬는데 그냥 1년 5개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허술하다. 이거는 만약에 밖에 정말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면 아마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응이다.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막아질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인규 그 전 중수부장은 재임 중에 받았다고 하면 뇌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퇴임 후에 알았다, 나 재임 중에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구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저도 뭐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누가 이거를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갑 선물인데. 그런 부분이고요. 140만 달러 부분에 관해서, 자, 노무현 재단의 해명은 이건 빌린 거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을 보면 2009년 5월 7일,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4월 30일 수사를 받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5월 7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답변서, 이건 뭐 거의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얘기죠. 이렇게 됐답니다.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 달러를 빌렸으나 노건호의 반대로, 아들이죠, 집을 사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인규 전 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것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집을 실제 샀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는 권양숙 여사가 그거 생활비 쪼로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우선 번복을 했고, 그 진술을. 그리고 집을 사지 않았다, 이거는 실제 집을 샀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샀다는 그런 얘기는 빌렸다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빌렸으면 나중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갚는 적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빌렸다는 것도 거짓말, 집을 사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 그런데 그거를 여전히 노무현 재단은 팩트 대응이라고 하면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허술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그 특수활동비 적립 부분, 이것도 이 수사 기록에 보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경까지 12억 5천만 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모아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퇴임 후에 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서 퇴임 후에 대비해서 특수활동비를 모아두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뭐 근데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연관성을 그때까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리고 그나마 이 부분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사과하고 뭐 인정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빼면 적어도 핵심적인 두 가지, 시계, 삐아제 시계 부분하고 140만 달러. 140만 달러 외에 500만 달러가 또 있는데 이것도 뭐 이인규 전 부장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근데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지 노무현 재단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40만 달러 부분만 거론을 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그동안의 검찰 수사 기록,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수사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렀다는 거는 이미 대부분의 수사는 끝났다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부르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른 사람 조사는 다 마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가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완성 단계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수준의 수사 결과는 나왔다고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지금 회고록을 쓴 거로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 친노들은 뭐 팩트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고, 노무현 재단이 대응했다는 그 팩트마저 굉장히 허술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기소가 된다고 했을 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 회고록을 근거로 한 이런 부분이 거의 공소장하고 비슷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판사가 과연 어떤 것을 인정하겠는가. 우선 권양숙 여사의 서면 답변서 같은 것도, 물론 그것도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여기에 다 첨부가 돼서 이 노무현 재단의 대응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다, 이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건대는 이 팩트 문제,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이제 노무현 재단도 더 이상 팩트 대응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 뭐 친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친노들이 자꾸 뭐 정치검사 얘기를 해가면서 목청을 높이지만, 정 그렇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이 있으면 고발하면 되죠.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권양숙 여사가 고소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못할 거다. 왜? 팩트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친노들의 이 이인규 회고록에 대한 반응, 이게 너무 허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초점이 제대로 안 맞고, 이런 상황, 그리고 팩트로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근데 대응한 것조차 너무나 부실하고 허술하고 이렇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아마 친노들은 계속 그냥 정치적으로 뭐 이인규가 정치검사다 뭐 이런 얘기만 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래도 워낙 뭐 친노들이 또 많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뭐 화력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사실관계로서는 아마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